부동산 경매책을 몇 권 뒤적이다가 좌절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 상당히 쉬운 책을 발견했어요. 이번 리뷰책은 경매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입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매 과정의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채무자가 빚을 지속적으로 못 갚는 것이 발단입니다. 굴이 난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죠. 이렇게 경매가 시작되면 우선 감정평가사가 나섭니다. 부동산의 감정가를 매기죠. 감정가가 나오고 약 6개월 후가 매각기일입니다. 즉, 경매는 6개월 전의 가격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매각기일은 곧 입찰하는 날이다. 해당 물건지의 지방법원에서 매각을 실시하는데 입찰자는 오전 11시 20분경까지 입찰서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매각기일에는 직접 가도 되지만 대리인 입찰도 가능합니다. 입찰 봉투에 입찰서와 보증금을 넣어 제출하면 집행관이 최고가를 발표하죠. 이렇게 낙찰자가 정해져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도 부르고요. 매각기일 일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또 일주일 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내려져요. 이름이 복잡하네요. 매각 허가 결정 확정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낙찰잔금을 납부하는데요. 즉 낙찰받고 나서 약 6주 동안에 대출을 받고 낙찰잔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매의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의 물건을 산다는 점입니다. 즉 부동산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매 물건은 하자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담보부동산에 처분하는 것이지 그 부동산이 안 좋은 물건이어서 경매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렴하게 낙찰받았어도 대출이 필요할 텐데요. 대출은 얼마나 나올지 살펴보시죠. 감정가의 70%, KB 시세의 40에서 70%, 낙찰 가격의 80%를 비교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사실 대출은 책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책은 낙찰 가격의 70%로, 어떤 책은 80%로 나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워요. 낙찰 가격의 70%가 대출로 나오니까 나머지 30%는 내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도로요. 잔금을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후 부동산 점유자에 내보내는 명도까지 끝내고 나면 온전히 내 부동산이 되죠. 실거주를 해도 되고 전세 혹은 월세를 줄 수도 있고 매도도 가능해요. 참고로 단기 매도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서 2년은 들고 있어야 해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70%거든요. 시세 차익의 70%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60%고요. 즉 2년 이상은 소유해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받아요. 전체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을 보면서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 필수예요. 일부 물건은 낙찰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점유자가 전세금 2억을 주셔야 나가죠 라고 말하면 머리가 새하얘지겠죠. 부동산에 매입하려면 그 전에 해당 부동산이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한다. 권리 분석은 경공매뿐 아니라 일반 매매에서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므로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권리 분석은 내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찾는 것인데요.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파악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면 됩니다.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약간 내용이 많아서 생략했어요. 권리 분석을 공부한다면 따로 내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 즉 숨겨진 폭탄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제공하는데요. 폭탄은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 이유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표시해주기 때문이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인수 조건이 있거나 기재된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된다. 이 고마운 매각물건 명세서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있어요.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업로드되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실 저는 무료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편의성이 좋아서 즐겨 쓰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정보는 꼭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재확인해요.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를 내리면 약 6개월 후가 1차 매각기일이었죠. 오늘이 1차 매각기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날은 감정가 이상으로만 써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정가 1억원짜리 아파트의 최저 매각 가격은 1억원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가거든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이라고 하는데요. 2차 매각기일은 1개월 후로 잡혀요. 3차 매각기일은 또 1개월 후 인식입니다. 유찰, 입찰자가 없어서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가 되는 일을 말한다.
다음 입찰기일에는 20% 또는 30% 낮아진 최저매각 가격으로 경매가 다시 진행된다. 지역마다 유차의 저감률이 다른데요. 서울, 부산의 일부 지역, 청주, 울산 등은 20%씩 줄어듭니다. 즉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 가격이 감정가의 100%에서 80%, 64%, 51%, 41%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대구, 인천, 춘천 등은 30%씩 줄어들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그래서 매각기일에도 꽤 큰 돈이 필요해요. 만약 최저매각 가격이 1억 원이라면 그날 보증금 1,000만 원을 들고 참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 경매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는데요. 저자는 공부만 하지 말고 직접 경매에 참여하라고 조언합니다. 책을 읽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상당히 드물다. 경매 공부에서는 실전이 배제되면 안 된다. 가끔은 신중함보다 과감함이 더 필요하기도 하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부끄러워지네요. 저도 실전 경험이 없거든요. 대신에 애써 익힌 경매 지식을 잊을까봐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자주 들르곤 해요. 부동산 입지도 구경하고 권리 분석도 하고요. 책에서 저자의 사례를 다시 읽으면서 현장감도 느낄 수 있죠. 경매책의 지금까지 몇 권 읽었는데요. 입문용으로 이 책만 한 게 없었어요. 영상에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경매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느라 막상 권리 분석에 너무 소홀했어요. 책 제목에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워 써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권리 분석은 시간 내서 공부하고 몇 번 연습하면 곧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익힐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매매에서도 필요한 지식이니까요. 부동산 경매를 익혀두세요. 분명 활용할 때가 올 거예요.